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쌤조학 조울입니다. 쌤조학은 통합학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의 궁금한 것이나 알고 싶은 것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60대 친구의 탓병을 어떻게 치료하지? 왜 자기 탓은 없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정말 진지하게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60대 친구라는 것은 제가 60대니까 그와 관련돼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못 만난 친구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겁니다. 상담을 요청한다는 얘기는 정식적으로 상담료를 지불하고 상담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일반 고객으로서 상담을 하겠다는 얘기죠. 친구니까 그냥 상담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 친구는 절차를 밟은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만나보니까 몸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불편한 것 같고, 그리고 지병은 몇 가지 정도는 갖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정신질환 쪽으로는 정신 상태는 엄청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건강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별로 안 좋다는 얘기는 상당히 안 좋다는 얘기를 이쁘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이 쭉 시작이 됐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하고 싶은 얘기, 답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너 죽고 싶어? 그러면 죽어. 정말 이 얘기를 하고 싶었었거든요. 물론 절대 할 수는 안 되죠. 물론 안 했겠죠. 근데 제가 왜 친구니까 너 죽고 싶어? 그렇게 하면 죽어. 라고 제 스스로가 입에서 나올 정도가 됐느냐는 얘기죠. 그 상담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자, 자기가 몸이 안 좋은 것은 조상 탓이래요. 돈을 못 버는 것은 사회 탓이라고 얘기하고, 자녀들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된 것, 그것은 마누라 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 탓, 사회 탓, 가족 탓.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러는 거죠. 얘기는 안 했지만, 너 탓은 뭐지? 왜 너 탓은 없지?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조직 속에서, 그런 가정에서 너는 어떤 역할을 어떻게 했냐는 얘기죠. 그건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는 얘기고,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제가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 친구가 왜 저렇게 바뀌었는지 저는 정말 제가 천불이 났거든요. 정말 천불이 났었어요. 왜? 그러면은 그 친구에 대한 활동 사진과 같이 시네마스코프로 제가 쭉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 저런 상태로 바뀌었지? 그러면 제가 저 친구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저는 너무 간단한 결론을 내리게 되거든요. 지금 남 탓에서 자기 탓으로 바꾸면 되고, 그리고 자기 덕이 아니라 남 덕에서 살아간다, 자기가 영위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게 생각을 전환만 해주는 것 같으면은 저 사람은 분명히 치유의 공정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치료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 친구가
나를 찾아온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자기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저에게 자기 하소연을 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다르다는 거죠. 저를 20만 원을 주고 상담을 하면서도 목적의식이 다르다는 거죠. 저는 치유할 목적으로 찾고 있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친구 입장에서는 저에게 하소연을 하러 오는 거예요. 왜? 저 친구는 이런 거니까 저 친구하고 상담하니까 나에게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려줬다. 그럼 자기는 어떤 그런 식으로 쓰겠죠. 저가 막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너 죽고 싶어 라고 입에서는 안 나오지만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물론 누구든지 자기 보호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또 자기 합리화를 하거든요. 그것은 바로 즉각적으로 리액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남 탓을 너무 쉽게 해요. 그건 자기 보호 본능에서 누구든지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왔죠.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예요. 자기의 어떤 보호 본능에 대한 것은, 자기 합리화에 대한 것은 아주 철두철미하거든요. 그래서 누구 탓, 그것도 뭐 사회 탓하기 굉장히 좋죠. 일하면서도 자기 연장 탓을 하면 되죠. 그리고 또 가족 탓하는 것은, 이런 것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조금 잘해줬으면 이와 같은 현상은, 이와 같은 안 좋은 결과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든지 탓이 굉장히 습관화될 수밖에 없어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다시피 몸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과의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의 어떤 전형적으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거든요. 항상 탓만 하더라. 그런 사람이 어느 시점에 누구 덕분이다. 우리 마누라 덕분에 내가 이런 식으로 잘 살아왔다. 참 편안했다. 아니면은 또 뭐 친구라든지 아니면 사회라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옛날엔 탓해서 이제는 덕분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저 마음속으로 바로 그래. 저분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구나는 생각을 해요. 왜? 제가 준비라는 의미는 이제 저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자기 어떤 바운다리를 구축한다 할까요? 이제 좀 정리하려고 하는 수순을 가져가니 않냐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한 가지입니다. 한 4가지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뭔 얘기냐? 우리가 60대 이후에서의 우리의 삶에서의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4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우리는 대화를 꼭 해야 되거든요. 대화를 안 하면 정말 독선에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책을 읽는 사람들이 참 독선에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대화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해야만이 독선에 안 빠진다. 제가 일바대로 여러분에게 꼭 60대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한 철칙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듣는 연습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말을 잘라. 자기 합리화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시계를 보면서 가야 되는데, 즉, 지금 대화의 주제에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분위기가 팍팍 깨지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60대 이후 된 사람들이 듣는 연습이 안 돼 있어. 자기 말만 하려고 얘기하지 듣는 연습이 너무 안 돼 있어요. 많이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듣는 연습을 잘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질문이 상대가 한 말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분이 나한테 주고자 하는 대화의 내용, 메시지의 내용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상대는 엄청나게 좋아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아는 것을 선뜻 전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가 방금 얘기했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가장 핵심인데, 네 번째는 이젠 토론이 되거든요. 토론. 자기 학설만 내용에 내 주장은 이렇고 너 주장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적으로 서로가 교차를 할 수 있는 교도보를 형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뭐 일반적인 60대 중반의 사람으로서 꼭 우리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가장 핵심적으로 네 가지 정도는 60대 넘어서면서 꼭 챙겨야 된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는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대화를 많이 하는 가장 큰 것은 우리가 독선에 안 빠지게 한다. 두 번째는 남의 대화를 진지하게 들어라. 진지하게 듣고, 세 번째는 그 듣고 나서 충분하게 그분이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한 것을 당신이 부족하면 질문을 해라. 그게 공감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네 번째는 꼭 알아둬야 될 네 번째는 그걸로 가지고 이젠 토론을 하는 겁니다. 즉 아주 주제를 정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거죠. 자기 주장, 남의 주장.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정말 좋아지거든요. 제가 60대 친구의 탓을 어떻게 치료하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제가 그 사람에게 꼭 해주고 싶은, 친구겠죠. 해주고 싶은, 왜 자기 탓은 없지? 너 탓은 왜 없어? 너 덕분이 아니고 너 탓은 왜 없는 것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잘 관리하지? 제가 방금 얘기했던 네 가지가 가장 보편적으로 맞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 방송이 여러분의 건강과 질병 관리에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